안녕하세요. 채널 더 제이의 건강 돋보기입니다. 만병의 근원인 당뇨병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은 뉴트리션 카운셀러로 활동 중이신 김소희 소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소희 소장입니다. 소장님, 우리 지난 시간에 당뇨병이 어떤 병이고 어떤 형태가 있고 그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잖아요. 네.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인슐린 치료와 더불어 반드시 병행해야 될 치료가 있다고 하셨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그 말씀에 대해서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가장 궁금한 질문이 있는데요. 네. 당뇨병은 완치가 불가능해서 우리가 평생 동안 지녀야 할 병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치료가 가능한 병인가요? 네.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 당뇨병을 둘러싼 가장 큰 오해는요, 당뇨병을 만성질환으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소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당뇨병이 만성질환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말씀드리겠는데요. 당뇨병을 진단을 받아서 당뇨약을 복용해본 환자들은 이제 거의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약을 복용하면 초기에는 혈당이 떨어져서 한 6개월 정도는 약효가 지속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6개월이 지나면 약물에 대한 저항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혈당이 다시 서서히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또 병원에서는 또 다른 약을 추가로 처방을 하죠.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 중에는 10년 또는 15년 이상을 계속 당뇨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다수가 처음에는 메포민이란 약 하나로 시작을 했다가 메포민과 글리브라이드를 같이 복용을 하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약들을 또 추가해서 칵테일로 이렇게 칵테일 요법으로 약들이 추가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가요, 결국에는 인슐린을 처방을 받게 되는데요. 또 인슐린을 처방을 받아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인슐린의 양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뇨병 환자인데 메포민 하나만 복용하고 계시다면 초기 당뇨이시고, 즉 그분이 인슐린을 많이 처방받아서 치료하고 계시다면 그분은 지금 당뇨가 굉장히 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기 때문에 이제 당뇨를 만성 질환이다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소장님 말씀은 당뇨약을 복용해도 당뇨병이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병원에서는 사실 그 당뇨약을 복용해서 혈당이 잘 조절되고 있다라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뇨병 자체는 갈수록 더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혈당은 당뇨의 증상일 뿐이고요. 정말 당뇨의 진짜 원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단순히 혈당만 잡는다고 해서 당뇨병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본질적인 문제는 인슐린의 기능 정화와 그로 인해서 인슐린의 수치가, 혈당 수치가 높아지는 것,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가장 큰 원인과 문제입니다. 쉽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아이가 장염에 걸려서 열이 막 고열이 나는 거죠. 그러면 장염에 걸렸으면 장염의 염증을 치료해야 되는데 이제 급하니까 해열제를 막 복용을 합니다. 그럼 해열제를 복용을 하면 열은 떨어지죠. 왜냐면 열이 증상이니까 열은 떨어지나 장염은 나은 걸까요? 낫지 않은 상태가 되겠죠. 즉 열은 증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럼 당뇨병은 혈당 수치만 낮추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네, 아주 좋은 포인트인데요. 지금 현재 이제 모든 질병들이요, 이 혈당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인슐린으로 혈당을 조절하는 것은 그것이 당뇨병을 마치 이제 고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혈당만 조절하는 것은 마치 장염에 걸렸을 때 고열만 낮추고 장염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당뇨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환자들이 당뇨병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거죠. 자, 인슐린 기능 저하로 발생된 당뇨병 환자에게 인슐린을 계속해서 주사한다면 몸속에 인슐린이 있잖아요. 그 인슐린이 기능이 저하됐는데 또 밖에서 또 인슐린이 들어오면 사실 내 몸에 갖고 있는 그 인슐린들은 점점 더 일을 안 하게 되겠죠. 그래서 즉 인슐린 저하증은 어떻게 된다? 점점점 악화가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일하지 않는 그 인슐린들은 또 어떻게 돼요? 점점점 혈중에 쌓이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니까 당뇨병 치료가 점점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실 건데요. 사실 그 당뇨병 치료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제 일단은 인슐린 치료도 하셔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인슐린들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인슐린 그 저항성을 낮추고 당뇨병을 치료하는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인슐린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 첫 번째는 GI 지수가 낮은 음식을 위주로 식습관을 개선하는 일입니다. GI 지수란 우리 음식이 몸속에 들어가서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속도를 나타내는 지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GI 지수는요, 0부터 100까지로 나타내는데요. 이거는 그 포도당이 이렇게 전환되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건데,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어요. 그래서 음식이 포도당으로 빨리 전환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슐린도 더 빨리 일해야 되겠죠? 그런데 음식을 먹었는데 이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좀 늦은 거예요. 그럼 인슐린도 좀 천천히 나올 수 있고 뭔가 인슐린들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GI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들이 너무 지치고 힘들겠죠. 인슐린만 힘든 것이 아니라 췌장도 같이 힘들겠죠. 그래서 이 GI 지수가 낮은 음식을 드시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부분이 당뇨병 치료의 핵심입니다. 그럼 GI 지수가 얼마인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요? 전문가들은요 55 이하인 음식을 먹으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건강 돋보기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겠어요. 네, 공부해야죠. 그럼 당뇨병을 고치는 첫 번째 방법이 GI 지수가 낮은 음식으로 그렇게 식습관을 바꾸는 거라고 하셨는데 그럼 또 다른 방법이 있나요? 네, 물론 있는데요. GI 지수 낮은 음식을 드시면서 섭취하시면서 그 세포가 영양 기하 상태라고 우리가 1탄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하 상태가 돼버린 세포한테 고품질의 영양을 넣어서 세포가 다시 건강해지도록 돕는 그 일들을 해야 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뇨병의 가장 무서운 것이 그러니까 소변으로 포도당이 배출이 될 때 그 삼투압 현상 때문에 다른 영양분들도 같이 빠져나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가 바로 고품질의 좋은 영양제를 섭취하라라는 것입니다. 왠지 영양제도 약 같아가지고 그걸 드시면 안 될 것 같았는데 네네. 꼭 드셔야 되는 건가 봐요. 당연하죠. 정말 꼭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드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정말 세포들이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요. 그래갖고 세포들이 진짜 정말 많이 죽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잘 깨울 수 있도록 꼭 드셔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정말 세포가 배가 고프다는 말이 마음에 쏙 박히는 것 같아요. 네네. 영양제를 복용하라는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시중에 많은 종류의 영양제가 있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 어떤 영양제를 복용해야 되나요? 네, 일단은요 생체 이용률, 즉 우리가 먹었을 때 세포로 가서 잘 쓰여지도록 배합률이 아주 좋은 영양제를 선택하셔야 되고요. 그러려면 함량을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바로 천연 영양제인지 합성 영양제인지를 구분해서 드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왜 꼭 천연 영양제를 먹어야 돼요? 천연 영양제는요 우리가 먹는 식품과 똑같은 재료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세포로 가서 잘 쓰여지고요. 합성은 말 그대로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합성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단 생체 이용률도 떨어지고 또 잘못 복용했을 때에는, 장기 복용했을 때에는 오히려 질병을 유발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뇨 환자들은 일단 건강하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건강하신 분이 너무 피곤해서 그냥 합성 비타민 며칠 먹는데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세포를 다시 깨어나기 위해서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복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천연 영양제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제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인슐린 기능 상승을 위해서 식습관을 개선하고 네. 건강한 세포를 위한 천연 영양제를 복용하면 네네. 만성질환이라고 여기던 우리 당뇨병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네요. 네네.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희망을 가지셔도 되고요. 당뇨병은 반드시 치료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꼭 상담 요청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당뇨는요, 꼭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불치병이라고 생각했던 당뇨가 네네. 치료될 수 있다는 이 소식이 굉장히 희망적인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당뇨병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치료를 통해서 그런 당뇨병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김소희 소장님의 너무나 유익한 말씀이었습니다. 소장님과 더 심도 있는 상담을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카톡에서 뉴트리션 카운셀러를 검색하시고 친구 추천을 하시고 상담 문의를 주시면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셨죠? 여러분 중에 혹시 당뇨병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카톡에서 뉴트리션 카운셀러를 검색하세요. 우리 김소희 소장님과 직접 상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눈 김소희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